안녕하세요. 2022년도 국가직 형사소송법 국가직 7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요. 향후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국가직 7급 시험부터는요. 기존에 20문제 나왔던 거를요. 25문제로 문제 수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공간이 그만큼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출제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이게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더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출제 경향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가직 9급도 마찬가지로요. 국가직 9급 7급 시험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출제합니다. 골고루 출제해요.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1번 문제로서 약 28%. 이거는요,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를 한 30% 정도로 안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좋아요. 근데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를 한 반가량 낸다 그러면요, 수험생들한테 이런 가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거는 지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되기가 어렵죠. 가뜩이나 지문은 길은데,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옳은 거 고르라 그러면 다 봐야 되니까 이게 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번 문제 한 28%, 약 28%를 출제해서 출제자들께서 시간 안배를 수험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쓰신 그런 흔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6개 출제됐어요. 그러면 6개라는 거는 24%라는 거죠. 이게 특이합니다. 기존의 국가직 7급에서의 박스형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출제가 안 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지 않았죠. 박스를 내도 한두 개 이렇게 출제하는데 그쳤지만 이거는 아무리 25문제로 문제수가 늘어났다 해도 박스형 문제가 6개면 24%가 출제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특이한 점이에요. 앞으로 박스형 문제는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국가직 7급에서는 박스형 문제를 많이 내겠다는 거, 이거를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 잘 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문과 판례는 총 있죠. 100개 지문이에요. 25개 문제에서 4개 지문씩 하면 총 100개 지문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박스형 문제도 다 4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0개 지문이에요. 그 중에서 조문이 18개 나와서 18%, 판례가 82개가 나와서 82%의 비중으로 출제됐어요. 판례 출제가 압도적입니다. 가히 압도적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2대8이에요. 2대8 가름합니다. 2대8 가름하. 그래서 조문 판례 비중이 조문이론 20%, 판례 80%. 정확히는 판례가 82%가 출제됐죠. 그 다음 최신 판례 출제가 꽤 많습니다. 자, 22년도 판례 2개, 21년도 판례 3개, 그 다음에 20년도 판례 5개. 그러면 20년도 판례부터는 최신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판례가 무려 10개 지문이나 출제돼서 최신 판례 비중이 꽤 높았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출제자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험 분석을 해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골고루 출제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국가직 7급, 9급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골고루 대비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있죠. 중요한 사항을 잘 숙지하도록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판례를 잘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82%나 출제돼서 최신 판례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스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박스형 문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것도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은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형사소송의 이념 세 가지는 실체 진실주의, 적정절체 원칙, 신속관제풀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1번 보세요. 형사법이 임의성 없는 지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자, 임의성 없는 지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해요. 이거는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진술은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실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 진실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판, 잘못된 재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걸 막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를 부정하는 거다. 맞는 얘기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 좋은 말을 답으로 이걸 틀린 거로 출제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말을. 그 다음 2번 형사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있어요.